안녕하십니까. HTML, CSS 19번째 시간, 오늘은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HTML과 CSS를 가지고 기본적인 웹페이지, 서버와 통신을 제외한 그리고 다이나믹한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제외한 단지 웹페이지에다가 웹 문서에다가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HTML 가지고 정보를 만들고요. 내용을 만들고, 다음에 CSS 가지고 그 레이아웃, 화면의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간격,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그리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했던 예제나 학습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다 그리드 모양이죠. 이렇게 가로로 자르고 가로로 잘랐던 것도 세로로 자르고, 그죠? 또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메뉴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이렇게 메뉴들을 만들고요. 다 대부분 이렇게 홈페이지가 어떠한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그리드, 그죠? 바둑판 모양의 레이아웃을 잡다 보니까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아, 이게 어차피 같은 웹페이지를, 같은 형식의 웹페이지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러한 틀을 갖다가 하나,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하나 제공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작업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리드 시스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것은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면 그리드 시스템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을 먼저 내가 코딩을 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설치라고 해서 뭔가 인스톨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CSS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 플러그인 다운로드 및 설치. 자, 다운로드는 960G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리드 시스템의 CSS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CSS 파일, 요 이름은, 파일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로컬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 그리드 시스템 썸네일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그 화면이 약간 옛날 버전이고 가장 최근에 접속을 하면 요 사이트의 레이아웃, 그 디자인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럼 위드하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컬럼, 그 다음에 구터 위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거 세 가지가 뭐냐면 컬럼 위드, 그죠?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어떠한 바둑판 형식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레이아웃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럴 때 요 하나, 한 칸, 이걸 우리가 컬럼이라고 합니다. 열이죠, 열. 그죠? 그래서 이 컬럼의 사이즈는 몇 픽셀로 하겠냐? 그래서 60 픽셀로 하겠다. 다음에 넘버 오브 컬럼. 컬럼의 수는 몇 개로 하겠냐? 12개.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60에 60 픽셀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60 픽셀짜리 컬럼이 열이 몇 개? 총 12개 존재하는 그리드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터 위드는 뭐냐면 이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진 값입니다. 이게 간격, 마진 값을 20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디폴트 60에 12에 20이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컬럼이 60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픽셀짜리. 자, 그 다음에 그 여백이 20이래요. 20픽셀. 그러면 여기에 20픽셀이 존재합니다. 그죠? 다음에 또 60이 나오고요. 또 20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총 열이 몇 개? 12개 나오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컨텐츠 위드 940과 위드, 풀 위드 960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60에 12 12개 컬럼에 20 간격을 20픽셀 준 거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60픽셀짜리가 12개 있고 간격도 12개겠죠. 간격이 왜 12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총 맨 마지막까지 간격을 이렇게 보면 요거까지 11개가 존재합니다. 11개에다가 여기 10픽셀, 맨 가장자리, 왼쪽 가장자리 10픽셀, 맨 오른쪽 가장자리 10픽셀 해서 총 12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픽셀, 10픽셀씩 더해서 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백까지 전부 다 포함한 풀 가로, 전체 가로 사이즈는 96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자, 사이트 도메인을 보면 960.gs로 접속을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뭐 여러 가지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커스텀 CSS 제너레이터라는 그 버튼이 보입니다. 자, 사용자가 CSS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은 오늘 시점에 맞는 960GS 홈페이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같습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위드 값, 총 나는 960의 가로 사이즈를 갖겠다. 다음에 컬럼 몇 개? 12개. 그죠? 자, 다음에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왼쪽과 오른쪽에 10픽셀. 그러면 총 20픽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딱 누르면 열심히 브라우저가 지금 전체 풀 사이즈 960에 12. 그 다음에 10씩 하니까 컬럼 하나의 사이즈는 몇이겠어요? 60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60 곱하기 12. 다음에 가로 패딩값, 마진 값을 더 더하면 96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참 좋아져서 사이트가 많이 그 사용자들한테 보기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입력한 960에 12에 마진 10씩을 준 걸 갖다가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총 여기 보면 총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몇 픽셀? 940픽셀입니다. 자, 하지만 레프트와 라이트 마진값이 10씩 있었죠. 그래서 10을 더하고 여기 오른쪽에 또 10을 더해요. 그럼 총 몇 사이즈? 960 사이즈가 나온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그리드니까 얼마씩 난 쪼갤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첫 번째는 60픽셀을 한번 쪼개겠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컬럼은 다 합치겠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860픽셀, 다음에 첫 번째 거 60픽셀, 그 다음에 이쪽에 10픽셀, 여기도 10픽셀, 그 다음에 여기서 10픽셀, 총 20픽셀의 간격이 들어가겠죠. 자, 반대로 나는 두 개의 컬럼을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묶겠다. 그럼 여기가 140이 될 거고요. 140이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기가 60픽셀, 다음에 여기가 60픽셀, 다음에 중간 그 간격이 20픽셀이었죠. 60 더하기 60 더하기 중간 간격 20 더하니까 140이 나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78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덩어리, 그죠? 하나의 덩어리를 얼마만큼 사이즈로 잡느냐 아니면 풀로 다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내가 다 간격 조절을 해서 열을 몇 개 합쳐갖고 큰 덩어리로 표현할 건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각각 덩어리를 하나씩 다 이렇게 나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리드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요 전체적인 틀만 만들어주고 이 세부적으로 내가 그 열을 몇 개를 합쳐서 어떠한 큰 덩어리로 레이아웃을 잡아 나갈지는 내가 사용자가 직접 작업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열심히 작업한 어떠한 파일이냐면 CSS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 창이 나왔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예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저장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이 됐고요. 자, 압축 파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압축 파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압축 파일이 풀렸어요. 그리고 압축 파일 폴더를 여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플렉스가 있고 템플릿이 있고 언컴플렉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봤을 거는 템플릿은 그냥 예제 파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플렉스 압축이죠. 그리고 언컴플렉스 압축, 비압축입니다. 자, 그래서 비압축을 열어보시면 CSS 폴더가 보이고 여기에 960 언더바 12 언더바 10씩 960 전체 사이즈가 960이고 열의 개수가 12개고 그 다음에 그 마진값 레프트 마진과 라이트 마진이 10씩 줬다는 그런 파일이 나오고요. 저는 지금 컴퓨터 보안 때문에 여기 확장자가 CSS로 안 보이는데 CSS 파일입니다, 결국.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트가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960 언더바 12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그리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착오 없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확장자가 CSS라는 거 그거와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자,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옮겨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기존에 이게 예제에서 사용했던 CSS 이게 있으니까 저는 CSS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요걸 쓸 거예요. 요 그리드 시스템을 쓸 겁니다. 잠깐 소스를 편집키를 이용해서 열어보면 대략적으로만 보면 뭐 여기는 다 이제 코멘트고요. 960 뭐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제작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본 거죠. 바디의 최소값은 960이다. 우리가 960 설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컨테이너 12의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의 위드는 960에 그리드 1서부터 12까지 이게 바로 열입니다. 자, 점이 있네요. 클래스 선택자겠죠. 그죠? 그런 애들은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고 플로트, 레프트 가로 정렬되어 있고 왼쪽 10픽셀, 오른쪽 10픽셀 되어 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만들면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코딩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은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다운로드한 파일을 내 프로젝트 폴더에 내가 원하는 곳에 카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레이아웃은 어떻게 잡는지 봅니다. 그리드 시스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고정, 가변 레이아웃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 일단 코드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 언더바 1 언더바 01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 보시면 뭐 메타 태그도 보이고 링크 태그가 이제 보이네요. 자, 이 링크 태그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드 시스템에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내가 코딩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된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링크, 우리 스타일 속성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죠.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어떠한 스타일 시트, 그리드 CSS라는 것을 이용하겠다라고 적어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방금 복사한 파일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리드가 아니라 어떻게? CSS 폴더 안에 있는 바탕화면에 예제의 19의 CSS의 예죠. 그죠?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장자 CSS 붙여주고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너무 이름이 조잡하고 길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 이름하고 동일하게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리드 CSS라고 저는 지금 예제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거는 별로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전체
기초 초기화죠. 그래서 마진 0 주고 패딩 0 주고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 다 빼주겠다. 앵커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주지 않겠다. 컬러는 이런 색으로 하겠다. 이게 좋죠.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컨테이너 12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컨테이너 12가 뭐냐면 자, 결과물을 보고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컨테이너 10이라는 클래스 선택자죠. 자, 얘가 뭐냐면 이 전체 그리드를 전체 감싸고 있는 큰 덩어리입니다. 이 전체 덩어리. 그죠? 그 전체 덩어리를 나타내는 가리키는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언더바 12라고 그래요. 12는 왜 10이냐면 처음에 만들 때 그리드 시스템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때 열을 12개 줬기 때문에 컨테이너 언더바 10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그리드 CSS를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는 두께 1픽셀 솔리드 CSS 뭐 이렇게 좋네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 값을 준 거고요. 자, 다음에 헤더도 있고 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그리드 6, 그리드 4, 그리드 3 뭐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12개의 열로 나눴다고 그랬죠. 다시 장표로 좀 갈게요. 자, 12개의 열로 나눴어요. 내가 어떠한 웹 문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몇 개? 12개로 지금 쪼갠 거죠. 그죠? 결국 막 쪼갰어요. 계속. 12개를 쪼갰을 때 각 열마다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리드 얘는 1번, 2번, 3번. 그래서 끝에 몇 번? 12번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그리드 1, 그리드 2, 그리드 3, 그리드 4. 그리드 1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첫 번째 열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드 2는 두 번째 있는 열을 가리키고요. 그리드 12는 맨 마지막에 있는 열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어떠한 값을 주고자 할 때, 어떤 속성을 주고자 할 때 이렇게 그리드 언더바 6, 여섯 번째 그리드에다가 나는 열에다가 어떠한 속성을 주겠다. 그리드 네 번째에다가 어떠한 속성을 주겠다. 그리드 세 번째 열에 어떠한 속성을 주겠다.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TML 태그를 보면, 자, 보시면 링크하고 그리드 CSS를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HTML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컨테이너 12라고 줬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CSS에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 이름을 나는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큰 덩어리라고 했죠. 전체 이 웹문서를 감싸고 있는 전체 큰 덩어리 컨테이너 12라고 클래스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리드 6번, 그리드 6번. 그 다음에 자, 이 클리어는 뭐냐면 그리드 한 열을 쭉 작업을 하다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또 섹션 1과 섹션 2를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섹션 2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클래스 클리어라는 이렇게 디비전 태그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 바꾸는 거구나. 그리고 자동으로 행이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명시만 해주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드 CSS 여기에서 속성이 다 이런 것을 행위를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좀 살펴볼까요? 자, 디비전 태그 큰 덩어리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그리드 6이 있고요. 12개인데 6번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12개의 열을 갖다가 6개씩 묶은 거예요. 6개씩 묶어서 6번째까지 묶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그럼 12번째까지 묶은 거 있죠. 묶어서 두 덩어리만 난 쓰겠다. 그러면 1번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큰 덩어리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서부터 12번째까지 6개의 덩어리를 또 크게 묶은 겁니다. 자, 다음에 클리어 들어갔죠. 그럼 행 바꾸죠. 행 바꾸고 다음에는 큰 덩어리가 몇 개? 3개가 보이네요. 그러면 그리드 난 4개씩, 그죠? 4번째까지 묶겠다. 그 다음에 5번째서부터 8번째, 9번째까지 묶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큰 덩어리 3개를 나타냈고요. 또 행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클리어 줬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3까지, 1서부터 3까지 총 4덩어리 나오네요. 그러면 그래서 4덩어리 다 출력됐고요. 또 행 바꾸고요. 맨 마지막에 얘는 통으로 다 쓰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드 12라고 12개 난 다 쓰겠다. 그러면 그 안에 디비전 태그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리어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리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거 가지고 한번 여기에 있는 예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큰 레이아웃, 큼직한 레이아웃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안에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조금씩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CSS 파일 그거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저는 언더바 01로 다시 할까요? 예. HTML 자, HTML 시작을 했고 또 HTML 끝나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헤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을 것이고 바디가 끝나고요. 다음에 메타 태그가 있겠죠. 자, 메타 태그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 관련된 캐릭터 속성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바디, 그 다음에 헤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드 시스템 불러온 거, 자, 링크 태그로 불러오면 되겠죠. 자, 링크 href 어디에 있다. 자,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가 19였죠. 여기에 cs 여기에다 받았죠. css 안에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경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css 안에 요거, 그 다음에 확장자 css. 스타일을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는데요. 네, 이 정도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지 않지만 난 이걸 다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정의를 할 스타일을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사용하는 방법. 자, 일단 디비전 전체 웹페이지를 전체 감싸고 있는 디비전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 아이디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컨테이너 언더바 12개 열렸죠. 그래서 1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디비전. 그죠? 자, 예제에서 이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드를 이제 몇 개 쓸 건지 정하는 겁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12개를 다 썼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자, 브라우저 GMB 나온 부분에 다 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코드에다가 아이디를 주는데, 이제 클래스를 주는데, 어떻게? 그리드 언더바, 난 몇 개 쓸 건지 12개 다 쓰겠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태그 닫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거, 뭘 잊으면 안 되냐면 디비전 태그 하나 넣고 여기서 어떻게? 클리어 클래스로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하나 꼭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드 12 그죠? 그리고 어디? 클리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또 보면 여기는 6개씩 묶었어요. 그죠? 12개인데 두 덩어리죠. 그럼 12 나누기 2 하니까 6개씩 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드 6이 되겠죠, 얘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재활용해서 쓰면 컨테이너, 아니, 이게 아니겠죠. 이 부분만 재활용하면 되겠죠. 요거는 지우고요. 자, 얘가 그리드 몇? 두 덩어리니까 6이면 되겠죠. 그죠? 그리드 6은 두 덩어리가 나오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나는 4개씩 묶겠다. 그러면 12를 4로 나누니까 3덩어리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4개씩 묶겠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클리어, 맨 마지막에 클리어 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큰 덩어리는 컨테이너로 일단 묶어 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디비전 태그 난 몇 덩어리씩 쓸 것인지 나는 처음에는 12덩어리 다 쓰겠다 줬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줬고요. 그 다음에 6덩어리 묶겠다. 그 다음에 클리어 줬고 4덩어리씩 묶겠다. 그래서 총 3덩어리 클리어를 또 줬습니다. 그러면 예제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보면 얘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GMB가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디비전을 하나 넣어놓고 얘에다가 클래스를 GMB로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는 태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전체적인 걸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는데 요 컨테이너 얘가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얘를 랩으로 일단 속성을 그 아이디명을 하나 더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아이디명이 아니라 그리드 시스템 이용할 때는 다 클래스명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바꿀게요. 그러면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이름이 클래스명이 몇 개? 컨테이너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이라는 거. 이건 내가 사용자가 유저가 직접 만든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얘는 12. 그 다음에 헤더라는 또 클래스명을 하나 더 줄게요. 클래스명을 이렇게 복수로 줄 때는 이렇게 공백 한 칸만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비전 태그에는 클래스명이 그리드 12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헤더라는 클래스명이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GMB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클리어 해줬고요. 로고도 있네요. 그러면 로고 널 디비전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명을 어떻게 로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그죠? 클리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두 덩어리씩 묶은 건데 자, 요거를 한번 감쌀게요. 그래서 편의상 얘는 클래스명을 어떻게 섹션 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쌌으니까 얘네들 다 한번 좀 들여쓰기 해서 줄맞춤 해주고요. 자, 닫는 태그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아래쪽은 어떻게 섹션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줄맞춤해서 들여쓰기로 좀 맞춰주고요. 네,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고 나서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자, 근데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리드 시스템을 이 상태로 브라우저 확인을 하면 다 좀 깨져 보이고 안 나와요. 여기에 뭔가 내용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MB라고 이렇게 일단 더미 데이터를 좀 넣어놓을게요. 다음에 얘도 그리드 언더바 6이라고 더미 데이터를 일단 넣어놓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4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GMB 그죠? 처음에 윗부분에 GMB 로고, 그 다음에 그리드 6 두 덩어리 크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4개씩 총 3덩어리 하나, 둘, 3개 덩어리가 다 나눠진 거 확인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봐도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잘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눈으로 좀 더 그 레이아웃이 제대로 잡혔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속성을 조금씩만 더 넣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랩 자, 랩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더를 1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회색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을 갖다가
보더 박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또 볼게요. 예, 이렇게 하니까 쭉 나왔고요. 자, 근데 그 픽셀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깨져 보이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헤더가 보이네요. 헤더에다가 GMB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GMB는 UL 리스트 태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LIA 하이퍼링크 걸면 될 것 같고요. Alt 태그도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LI 닫고요. 자, 여기가 GMB 1번. 자, 5개만 넣어줄게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얘 2번, 3번, 4번, 5번. 자, 요거는 좀 빼주고. 네. 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나왔는데 이렇게 세로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리스트 스타일 다 빼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헤더에 GMB죠. 그래서 헤더 GMB UL은 오버플로워 히든 처리해주고요. 다음에 리스트가 다 옆으로 가로로 정렬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리스트 가로 적는 거 플로트 쓰면 되겠죠. 플로트 레프트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됐고요. 자, 근데 너무 따닥따닥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패딩을 주도록 하는데 패딩 레프트 한 20픽셀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도 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근데 전체적인 거에 좀 가운데 정렬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게 누구냐면 랩이죠. 그래서 랩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헤더 안에 GMB가 있죠. 헤더 안에 GMB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좀 맞춰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지금 총 5개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얘 위드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를 20%로 주면 될까요? 예, 20% 줬고요. 근데 패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깨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 18% 정도 또 모자르네요. 이건 조금씩 여러분이 조절을 해보세요. 이것도 모자르고 15.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고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로고가 헤더에 있는 GMB 랩에 있는 로고죠. 그래서 랩의 로고. 자, 너는 마진 가운데 정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0에 오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주겠죠. 눈에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선을 두께를 줘볼게요. 예, 로고를 줬는데 로고가 자,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큰 덩어리 여기서 큰 덩어리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큰 덩어리만 레이아웃만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새 문서에다가
덕 타입은 HTML이죠. HTML. 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적당한 곳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적당한 곳에 저장을 해주시고 확장자 HTML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TML 닫는 태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있고요. 자, 헤드 안에는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정도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링크 태그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리드 CSS 파일을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SS 안에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그대로 맞춰줍니다. 확장자는 CSS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이 스타일 시트겠고요. 자, 외부 CSS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입력을 나중에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바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열을 조각조각 나눠 갑니다. 자, 먼저 큰 전체적인 덩어리는 클래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컨테이너라고 해주고요. 열의 개수를 써줍니다. 12개니까 12개. 자, 다음에 디비전 태그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열을 이제 몇 덩어리로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디비전, 그 다음에 디비전, 그 다음에 디비전 닫고요. 자, 나는 12개의 열을 한 번에 다 쓰겠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그리드 언더바 12개 다 쓰겠다. 12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 썼죠. 그러면 종결할 때 마지막에 어떤 클래스를 줘야 된다? 클리어 속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코드를 재활용을 해보면 자, 나는 6개씩 두 덩어리 쓰겠다. 그럼 여기가 6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 그럼 두 덩어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클리어 속성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나는 4개씩, 열을 4개씩 묶어서 3덩어리로 가겠다. 하나, 둘, 3덩어리 간다. 그 다음에 클리어 또 주면 종결 행 바꾸는 계행 처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CSS를 이용할 때는 처음에 이 상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깨집니다. 반드시 여기다가 어떠한 거든지 컨텐츠를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 12, 지금은 더미 데이터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드 4. 네, 이렇게만 넣어주고 브라우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자, 12 전체적으로 여기가 총 960이었죠. 960인 그 컨테이너에서 12개의 열을 하나 묶어서 한 행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열을 6개로 묶어서 두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나왔고요. 다음에 열을 4개씩 묶어서 3덩어리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드 12 이걸 갖다가 이름을 자,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하나 줄 수가 있는데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n개, 다수개, 복수개로 줄 수도 있어요. 자, 클래스명을 복수개 줄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스페이스 공백을 한 칸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명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헤더라고 제가 줬어요. 자, 그리고 얘는 섹션이라고 줄게요. 섹션 1.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명 명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섹션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들은 제가 편의상 준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 언더바 그리드 언더바 요게 하나의 키워드인 셈이죠. 요것만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그 클래스 명만 줬기 때문에 결과는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헤더 자, 헤더 속성을 주는데요. 자, 헤더에 뭐가 있었냐면
GMB가 있었죠. 자, GMB까지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디비전 나가고요. 또 디비전 닫고요. 자, 얘는 클래스명이 GMB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L. 메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리스트 메뉴겠죠. 그래서 UL, 그 다음에 아이템들, li 태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태그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알트 태그 넣는 것도 습관 들이시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자,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고요. 자, 여기다가 GMB 2번, 3번, 4번, 5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과물에 로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까지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클래스명은 로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미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로고라고 그냥 입력을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로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B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가 가로로 배열돼야 되겠죠. 그래서 헤더에 GMB에 UL에 어떻게 오버플로우는 히든 주도록 하고요. GMB UL의 li 리스트들은 어떻게 플로트 레프트로 가로 정렬이 될 수가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택자 점이 빠졌죠. 여기다가 점을 주시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예, 가로 정렬됐고요. 다음에 리스트는 이렇게 메뉴니까 점점점 이런 게 다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 값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li 태그들은 어떻게 리스트 스타일은 다 빠져라. 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빠졌고요. 너무 조밀하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한 위드 값을 차려해 줄까요? 자, 위드 값을 주는데 메뉴가 5개니까 전체적으로 100%를 5개로 나누니까 20%씩 차지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20%씩 떨어졌고요. 예, 자, 로고도 좀 가운데 정렬시키기 위해서 자, 로고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로고는 자, 마진 어떻게 0의 오토 좌우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보도값을 주는데 1픽셀에 보기 편리하게 보도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가로 사이즈는 한 20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맨 위쪽만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요 윗부분 큰 덩어리 몇 개, 열을 12개를 묶인 거죠. 자, 그리드 6, 2덩어리씩 묶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위와 같이 내가 얼마든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태그를 넣어서 CSS의 속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12개의 열을 가진 그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을 합쳤다가 풀었다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드 시스템을 살펴봤는데 그리드 시스템은 꼭 이용을 해도 되고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홈페이지를 내가 웹페이지를 만든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뭔가 그리드, 바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둑판 형식으로 모음종이처럼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레이아웃이다. 그러면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편할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다이나믹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플래시라든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로 표현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더 좋은 것을 효율적인 작업 방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